자, 하겠습니다. 유거버넌스. 이 친구는 라이벌이 앞에 있는 npm이고요. 또 관료제는 자동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자, 앞에가 뭐다? 결정과 집행을 분리했죠. 분리한 다음 방향 누가 잡아? 정부가 잡고 민간의 경영 논리가 들어와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래요. 야, 방향을 왜 정부가 잡아요? 정부가 얘는 직접 잡았단 말이야. 정부는 방향 잡는 건 맞는데 네가 잡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민간의 경영론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 시민 참여가 들어와요. 주인들이 참여한단 말이야. 그럼 주인들이 들어오니까 이건 정치 논리야, 경영 논리야? 정치 논리가 되겠죠.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뭐가 좋아진다? 민주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다음 방향 잡을 때 정부 독점이 아니라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얘가 들어왔다고 해. 그럼 얘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 이제 공동체란 시민사회가 들어올 건데, 그럼 얘가 들어오면 시장은 필요 없나요? 안 그래. 시장은 시장의 영역이 있어. 국가는 국가 영역이 있어요. 시민도 시민사회 영역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공공 문제 해결하는데 누가 들어온다? 다양한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도 있고 시장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어요. 이 친구가 모여갖고 협력으로 통치하자는 게 이 친구고요. 내려갈게요. 자, 2번 가니까 다양한 주체가 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건 공유되는 것도 있어 없어? 그거를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누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들어와요. 주인들 들어오다 보니까 경영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라고 그래요. 또 시장이 가격과 경쟁이라면 이건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거다 보니까 뭐가 있다? 신뢰 논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 가격과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논리가. 어때? 대한민국은 너나 개념이야, 우리 거야? 우리 거라면은 어때? 사회 문제 당연히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너의 권리이자 의무 아닌가요? 우리 거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거라면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옛날에는 우리 부산이라는 마인드가 되게 셌었는데, 시골 가면 우리 동네라는 마인드 되게 세야 안 세요? 시골 갔는데 조그만 애가 중학생 같은데 이 새끼가 담배 피고 뭐 꼬쪽도 있단 말이야. 우리 동네인데 그냥 지나갈 거야,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우리 동네니까. 우리 거잖아, 이거 우리 거. 뭐 분명히 우리 뭐 누구 하나 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뭐라 할 겁니다. 또 나 이상한 애가 왔다면 뭐라 할 거고, 또 나가라고 그럴 거고. 우리 거니까. 근데 부산은 여기 길 가다가 그렇게 하나 봤어, 서면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쉬나 가야죠. 이거 내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너나 개념이 자유주의라는 건 우리 개념이야, 지금. 요게 있다면요, 가만 놔둬도 자발적으로 요 사회 문제에 참여할까 안 할까. 그래서 우리 배웠지, 사회 자본론 같은 것들, 이런 거.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여기는 부산은 안 하겠지, 나는. 그지? 근데 시골 동네에 우리 큰 집 가서 만약 누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뭐라 할 거야, 가서? 분명히 뭐 우리 친척이나 뭐 중간 하나겠지, 걔가. 아니면 낯선 놈이면 이상한 놈이고. 거기 있으면은 할 거야. 그래서 밑에 뭐가 들어온다? 신뢰와 협력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 자, 이 말이 맞다면 국가는 뭘 해야 돼요? 국가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서로 신뢰가 쌓이게 조종해 주면 될까 안 될까? 다시 할게. 옛날은 상사말을 들었어요. 얘는 두 번째는 기업가였어요. 세 번째는 상사말 듣는 것도 기업가도 아니고 뭐다? 요런 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요 지역 문제가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조종해 주고 촉매줘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근데 봐봐. 여기 다양한 시민들이 있어요. 시민의 힘이 똑같을까? 똑같다면 중립만 지키면 돼요. 근데 똑같지 않아. 어떤 애는 되게 세고 어떤 애는 좀 약하단 말이야. 그럼 요 약한 의견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도 참여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야? 국가가 한다는 거야. 이 말이 바로 국가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다시 할게요.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약자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럼 국가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좀 더 능동적이에요. 그렇다고 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요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 친구한테 맡겨주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좀 더 뭐가 된다? 조종자와 촉진자인데
단순한 중립적 조종자가 아니라 능동적 조종자예요. 능동적 개입자가 되는데 직접 하는 건 아니야. 공동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개까지. 자, 이러니까 옛날 관료가 그냥 법 앞에 중립이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능동 조종자 개입자가 돼야 돼요. 왜? 사회는 힘의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지. 이런 힘의 차이를 국가가 조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소외된 사람은 당연히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런 사람도 참여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그런 사람도 이게 너네 거다. 너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제 그 청문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고위공무원단이 쫙 와 있어. 최소 뭐 국장급 이상 애들이야. 자, 당신 마누라가 300만 원짜리 받았어. 그거 어때? 신고할래?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죠. 왜 공무원 그거 받았다가는 다 들어가는 거 그냥 다. 근데 이 친구는 안 들어가니까 문제야 지금. 그래 놓고 무슨 뭐 우리한테 뭐 그 의무를 다해라. 국가를 충성해라 하면 할까 말래. 전쟁 나면 너부터 없어 이 새끼야 하면 그냥. 안 해도 돼. 아, 우리는 역사 전쟁 봐봐. 왕이 나서 싸워서 막아준 게 뭐 있어. 전부 맨날 그 의병이 된 뭐 있지 그냥. 정규군이 이긴 게 몇 개 없어요. 뭐 을지문덕 한번 이겼다. 그지? 강감찬 한번 이겼고. 나머지 전부 의병이야 그냥. 이순신 한번 이겼고. 그러니까 정규군을 이긴 장군들은 역사적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야. 나머지는 별로 없어 그냥. 아, 그러면 가슴 아프지. 자, 그 얘기다 지금. 이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시민의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까 NPM이 뭐다? 정부 재창조, 창의성 같은 거라면 이거 그게 아니라 주인의식, 시민재창조예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의 문제야. 갑자기 모든 사람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나 그게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 정보의 부족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오고 또 여러 주체가 하다 보니 잘못되었을 때 역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돼? 모호해져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공동체가 참여했지만 법적 권한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럼 그 잘못되었을 때 누구 책임인데? 그럼 걔 책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밑에 있죠. 왜 분절화되었다고? 다양한 주체가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분절화됐고 정보가 비대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좋은 이론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은 별로 없어요. 다시 마무리할게요. 결정과 집행 분리한 다음에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집행은 민간 경영 논리 도입하지 않는 게 누구다? NPM이라면 얘는 그게 아니라 방향 잡을 때 누가 들어온다? 공동체 다양한 주체 참여해요. 생산할 때도 같이 참여합니다. 주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경영 논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정치 논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경쟁 논리가 아니라 신뢰 논리가 들어오고 국가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이다? 요 공동체가 만들 수 있게 능동적 조종하고 촉진하고 중재해주고 이게 역할이야 이제. 자, 넘어갈게요. 비교합니다. 둘 다 누구 실패하니까 정부가 실패하니까 등장한 건 맞아. 근데 정부 실패하는데 누가 먼저 등장해? NPM이 먼저 등장해요.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부 실패도 있고 모두 있다. NPM의 한계도 있어야 돼요. 물론 정부 실패 안에는 누가 있다 반드시 관료제 실패가 있어야 돼요. 관료 실패. 정부 실패에 대한 토대다. 또 거버넌스다 보니까 양분하지 않습니다. 자, NPM도 얼마든지 공적 영역에 시장 논리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거버넌스야. 얘도 마찬가지야. 정부 영역에 시민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양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둘 다 노젓는 게 방향 잡는 방법인데 여기는 정부가 그냥 잡아버려요. 얘는 그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역할은 노젓는 게 아니라 뭐다? 방향 잡기다. 다만 방향 잡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는 정부 주도로 잡았고 하나는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같이 잡아가는 거고. 그렇지. 행정학적으로 누구의 비판이다? 관료제 비판이고 정치학으로는 대의제 비판이에요. 대의제보다는 직접 민주주의, 관료제보다는 다른 요소가 막 들어옵니다. 밑에 있을 겁니다. 자,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철학이 달라. 하나는 개인주의, 여기는 집단 공동체주의. 우리 거. 이게 너나 개념이라면 이거는 우리 개념이에요. 이게. 체크해보고 공화주의인데 자, 시장 논리와 연계 네트워크. 중요한 게
여기는 뭐다? 자, 여러분. 요 친구도 결과예요. 결과 내야 되는데 얘는 누가 잡았어? 이미 정부가 방향을 잡았어요. 잡았으니까 이게 맞게 성과 내면 될까 안 될까? 됐죠? 얘는 근데 뭐가 먼저다? 시민들이 모여서 합의가 먼저예요.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내야 돼요. 이러니까 결과도 중요한 건 맞지만 합의 과정이 먼저야. 됐지?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다? 규칙과 절차라는 의미가 아니라 담론 과정, 합의 과정, 참여 과정이에요. 이게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이 결과도요. 여기 고객이 준 대응성이겠지만 고객이 아니라 시민 대응성이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될 거니까. 기업가다, 조종자다, 경쟁이다, 협력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밑에 맨 마지막 가보세요. 얘는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면 뭐가 들어온다? 민간의 경영 논리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요 내부적으로 뭘 높이자? 효율성 높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 참여해서 같이 하자는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효율성 높이자는 정부 내 논리라면은 얘는 다양한 주체가 같이 하는 거니까 조직 간의 논리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둘 다 대응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무, 얘도 임무예요. 임무인데 고객 지향 임무고 얘는 뭐야? 시민 이런 것들. 둘 다 임무는 맞아 이거는. 근데 임무 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봤죠 문제. 민영화 민간 위탁이 MPM의 공동 생산이었고요. 이게 나옵니다. 요 표도 잘 봐두시고 요 앞에 누가 있어야 돼? 관료제가 있어야 돼요. 관료제, 그다음에 MPM, 유고버넌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정부재창조론이 미국의 신공관리론이야. 시민재창조론이 영국의 유고버넌스예요. 됐지? 그래서 정부재창조론은 미국식 M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재창조론 영국식 유고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요것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고객이다, 주인이다, 시장주의다, 공동체주의다. 얘는 이미 방향 잡혀있어, 안 잡혀있어?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방향을 쥐고 잡아버리는데 얘는 방향을 먼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먼저 합의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는 거야 지금. 얘는 무엇이 이미 있다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만 고민했는데 그 어떻게 무엇이 왜 나왔나 지금 설명이 없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 왜 정부가 저렇게 방향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잖아 지금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합의해서 방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가 들어가야 돼요. 얘도 어떻게 있어 이거. 얘도 결과 중요한 거 맞아요. 다만 과정이 먼저야 지금. 합의 과정이. 그래서 얘는 방향 잡았다는 가정 속에서 only 어떻게 수단만 고민했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다만 어떻게 방향 잡을 것인가 방법이 없었는데 그다음 누가 나온다. 그다음에 NPS 들어오면서 담론이 들어와요. 담론 통해서 방향을 잡자는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 이런 여러분 창의성에게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주인의식이고 이제 그 밑에가 이 재창조가 기업가 정신이야. 그래서 구조니 절차 문화 재창조 기업가 정신이고요. 이런 주인의식 시민의식이고 갈라져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뉴거버넌스. 고객이 아니라 뭐다? 파트너다. 맞는 말이야. 파트너다. 두 번째, 효율성을 중시한 건 맞아요. 근데 효율성, 자 봐. 효율성과 민주성을 양분한다면 뭘 찍어야 돼? 민주성을 찍어야 돼요. 근데 행정학에서 효율성을 무시한 이론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성도 중시하지만 효율성만 강조했던 NPM을 비판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도 효율성 중요하다니까. 다만 이게 아니라 다른 가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다른 가치라는 게 결국 민주나 형평 가치일 텐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 효율성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아니 효율성도 높이고 민주성도 높이다 참 좋아. 근데 그게 불가능해. 아무리 민주성이 들어왔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뭐가 중요하다? 민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희생되더라도 민주성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효율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민주성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민주성 높아졌어. 그다음에 여러 대안 중에 민주성도 높는데 다른 대안은 효율성 높아요. 그럼 뭐를 선택해야 돼? 효율성 높은 걸 선택해야 돼요. 다시 할까? 민주성이 제약 조건이야. 이건 해야 돼. 근데
A, B, C 대안이 있는데 A 대안 효율성이 제일 좋아요. 그럼 이 친구도 뭘 찾는다? A를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민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효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됐지? 그래서 효율성도 중시해야지만 아무래도 그것만 강조했던 NPM에 대한 비판 맞고요. 경영화와 시장 강조한 문제 그랬어 이게. 이건 6호번 NPM이겠네. 틀렸죠? 그래서 경영과 시장 강조했고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면 이원적 본 건 누구다? NPM입니다. 답은 3번 틀렸죠. 파트너십과 결합관계 맞아요. 경쟁이 아니고. 2번입니다. 조종자 맞죠? 그냥 조종자가 아니라 능동적 개입자 조종자예요. 그다음에 조직 내 틀렸습니다. 조직 간의 문제야. 내부에 경영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야 제가. 틀렸고 경쟁보다 협력이다. 네트워크다. 맞는 말. 계속 말하자면 이론은 가볍게 나머지 지문들은 내가 들은 기출 지문으로 꼼꼼하게 챙겨 보십시오. 거기다 내가 대학 교재 다 집어넣어서 드릴 거고 법률까지 집어넣어 드릴 거야. 그러면 그게 아무리 많아도 뭐 그 절반은 더 붙을 거예요. 300페이지 한 500페이지 갈 것 같아. 에이 근데 같은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계속 같은 말 나오니까. 자 틀렸죠 2번.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공동체주의 돼야 돼요. 틀렸고 정부 주도가 아닙니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같이 하는 거지 정부 주도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는 결과 쪽이 아니라 과정 쪽이에요. 물론 결과 무시한 건 아니야. 근데 과정이 먼저야. 바람직한 건 몇 번이야 그러면? 1번이겠네. 4번입니다. 방향 잡기 맞아 역할은요. 다만 방향 잡는 방법이 달라요. 됐지? 1번이 맞습니다. 2번 뭐 틀렸죠?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신자유가 돼야 되고 신뢰가 아니라 가격과 경쟁이 돼야 돼. 틀렸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아닌 네트워크 돼야 되고요. 5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네. 둘 다 방향 잡기 강조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다만 방향 얘는 그냥 정보 잡아버리는 거 그냥 얘는 여러 주체가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방향 잡기를 강조한 거 노젓기가 아니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틀렸 결과다. 맞았네. 결과 과정. 세 번째 틀렸지. 조직 내가 돼야 되지 조직 간이 돼야 돼요. 또는 얘는 조직 간 경쟁이 되고 얘는 조직 간 협력이 될 겁니다. 어쨌든 답이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다, 협력이다. 자, 그 다음에 거버넌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피터 모형인데 로즈와 피터가 나와요. 근데 로즈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오고 좋은 거버넌스 하나만 보면 돼요. 주로 피터만 외워두십시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게 관료제야. 관료제가 누가 만들었어? 베버가 만들었죠. 일명 근대 산물이에요. 근대가 이성의 지배고 답이 존재하는 합리성의 시대였던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앞에? 전근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전근대가 문제가 있으니까 관료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얘도 100년 지나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걸 개혁하려고 4가지 모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피터가 만든 게 아니라 거버넌스의 다양한 모습을 정리한 거예요. 행정학 시각으로. 됐지? 자 봐. 어떤 이론이 있다는 것은 요 앞에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문제의식이 제일 먼저.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지금.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얘가 나온 이유는 요 앞에 누가 전근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 대표인 관료제 나온 거예요. 됐지? 전근대도 이런 조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전근대 저런 계층제는 어떤 능력제야 신분제야? 신분제잖아. 또 이성이 지배한 게 아니라 자의성이 지배한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너지고 능력제 사회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고 그 당시 근대였기 때문에 최고 답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요 윗사람이 모든 걸 정해서 내려주면 밑에 애들은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특히 근대잖아 지금 의회 국가예요. 의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은 집행만 하면 돼 안 돼? 됐지. 그게 이제 이거 관료제였어. 근데 100년 지났어 지금. 걔도 문제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다. 그럼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행정학이야. 뭘 개혁해야 돼? 조직을 개혁해야 돼. 구조개혁이야. 그다음에 인사재무라는 관리 방식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개혁해야 돼요. 정책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행정 이념 같은 것들이. 맨 마지막에 잘못되었을 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수정 방법이 나와요. 행정학이잖아. 조직, 인사재무, 정책, 행정 이념들. 그래서 행정이 잘 나오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관료제가 왜 나왔다고? 문제의식이 뭐였다? 자의성, 전근대적의 비합리성이에요. 전근대 권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능력제 사회야. 답이 있단 말이야. 구조개혁은 뭐가 만들어진다? 계층제가 만들어져요. 계층제가. 관리 방식은 뭐다?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가 들어온 다음에 이 친구들이 봐봐. 계층제 누가 제일 능력자야? 이 친구야. 이 친구가 모든 걸 정해서 쭉 내려주면은 밑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관리 방식은 뭐다?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재량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정책은 누가 만들어? 의회가 만들어요. 우리는 only 뭐 하는 곳이야? 집행하는 곳이에요. 됐죠? 의회가 법 만들어주면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기준 나와야 되겠지? 우린 규정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니까 안정성이 존재하고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건방져요. 지가 실수하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오류의 수정이 없어, 지금. 자식, 건방지지? 지가 완벽하다는 거야, 지금. 됐지? 그래서 요건 시험에 거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만 이 관료제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지금. 다시, 구조는 능력에 따라 계층제로. 관리 방식은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절차 통제예요. 또 전문가가 전임직으로 일해요. 지역공무원제가. 정책은 누가 만들어? 의회가 만들고, 근데 입법이니까 우리는 only 집행만 합니다. 됐지? 그다음에 누구와는 똑같을 거니까 안정성과 평등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맨 마지막에 실수는 몰랐기 때문에 오류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없었어요. 100년 지났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독점이에요. 이 친구는 보다시피 독점을 합니다.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독점을 경쟁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경쟁을 뭘 표현한 거야? 분권을 표현한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니까. 됐지? 집권은 얘가 다 하는 거야. 분권이라는 건 너도 하고 다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경쟁을 분권으로. 됐지? 관리 방식은 뭐가 들어온다? 성과 논리가 들어와요. 성과 논리가. 자, 여러분, 어떤 정책이 좋아? A가 좋아, B가 좋아? A로 하니까 1억 들어갔을 때 2억의 편익이 나와요. B정책은 1억 들어가니까 3억의 편익이 나와요. 그럼 누가 나? B가 나요. 이 시장 논리야, 지금. 정책은 시장 논리를 가지고 당연히 저비용으로 또는 큰 편익으로.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딴 거 선택하면 돼요. 선택을 바꾸면 되잖아, 지금. 다시 할게. 뭐가 문제다? 독점이 문제다. 구조는 뭐로 해라? 분권, 경쟁으로. 정책은 시장 논리. 돈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걸로. 관리 방식은 역시 성과 논리로. 성과 나오면 이윤 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가는 저비용이야. 또는 큰 편익이에요. 저비용으로. 그다음에 실수는 뭐다? 시장 선택으로 바꾸면 돼요. 마음에 안 들어 딴 거 하면 되잖아, 지금. 그렇지? 내 강의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딴 데 가면 되잖아. 경쟁이 있다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시장 모형입니다. 두 번째가 딴 책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얘는 시장 중심이야. 요 두 가지가 누구 중심이다? 국가 내부 개혁이에요. 내부 중심이고 얘가 시민사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 친구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그래서 요게 시장 중심, 국가 내부 중심, 시민사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지금.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시험에 뭐가 있냐면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누가 국가 중심인가 시장 중심인가 물어본 것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내부 문제야, 지금. 자, 신축 모형은 관료제가 뭐가 문제죠?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맨날 똑같아요. 아니, 여기는 5만의 동네고 여기는 20만의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과가 똑같아, 지금.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지 말고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경직성, 영속성이 문제예요. 경직되니까 상황에 맞게 대처가 안 돼요. 그렇지? 저번엔 맞았는데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영속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안 맞아 버려.
그럼 어떻게 구조개혁은 가상구조야. 가상구조고 관리 방식은 임시관리예요. 정책은 실험이야. 해가면서 좋은 걸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저비용도 중요하지만 바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조정이 들어와 있어요. 됐지? 다시 뭐가 문제라고? 경직이나 영속이 문제다. 그치? 환경 대응이 안 돼, 지금. 구조개혁은 뭐다? 가상조직이다. 잘 나와요. 관리 방식은 임시다. 정책은 실험이다. 해가면서 고쳐갈 거예요. 저비용도 중요하지만 고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수는 한 번으로 좋게요. 실수의 제도화 방지야. 저번에 잘못되었다? 그거 그만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내가 많이 틀려보는 이유가 틀려야지만 조정이 돼요. 그러면 네가 고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니,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공부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당연히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약간 간사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 따시면 눕게 돼,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눕지 뭘 그래. 사람이 그런 거지. 그래서 어려울 때는 뭐 같이 할 수 있어도 또 잘 될 때 같이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쉬울 때와 다르니까. 봐봐.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레부다.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야. 재량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업가 정신 나왔을 때 누굴 찍냐면 시장을 찍어요. 시장이 아니라 누구다? 탈레부 규제야. 얘는 뭐냐면 깔고 있는 가정이 관료가 되게 능력자예요. 능력자인데 왜 능력을 발휘 못할까? 생각해봐. 이런 경쟁 통과해가지고 올라간 친구들이야. 민간의 능력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상당히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맨날 어버버하고 있을까 지금? 재량이 없어요 지금. 그러지 말고 뭘 줘라? 재량주라는 거야. 갑자기 블랙스버거선 기억나지 않아? 재량주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온다?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기업 탈레부 모형. 뭐가 문제다? 과단 조심할 게 있어. 이거는 민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공무원을 억압하는 절차와 규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치? 한마디로 공무원 능동적 능력이 있는데 걔가 능력 발휘할 수 없게 모든 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구조개혁은 없어요. 관리 방식이 뭐라고? 재량주라는 거야. 재량을. 그럼 뭐가 나온다? 정책은 창의성이 나옵니다. 기업과 정부가. 창의성이. 평가는 뭐다? 얼마나 창의적인가 활동적인가가 평가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재미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뭐 한다? 배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를 뭐해? 수용해달라는 거야. 다시 할게. 뭐가 문제라고? 너무나 과다한 내부 규정과 절차. 이게 문제야. 구조개혁은 없어요. 관리개혁은 뭐다? 밑에 관리개혁은 재량권이야. 정책은 뭐다?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에요. 평가 기준은 얼마나 너의 정책이 창의적인가 활동적인가가 평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실수를 수용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더 좋게 만들 거니까. 여기까지가 뭐다? 내부 개혁이에요. 그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시민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봐. 참여는 이거 봐. 계층제로 움직여요. 계층제 존재해버리면 이거 지시가 되는 거지. 아래서 참여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 계층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누가 참여한다? 하급자가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문제다? 계층제가 문제다. 자, 계층이 사라지니까 무슨 구조가 만들어져? 평면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치? 평면 구조가. 그치? 그 다음에 관리 방식은 팀 관리 방식이야. TQM 같은 것들. 이게 관리 방식이고 정책 어떻게 만든다? 합의해서 만들어요. 그럼 어떤 게 좋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나 합의했냐가 중요해. 됐지? 기준은. 그래서 정책은 합의로 만들 거고 평가는 참여와 협의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참여했는가 합의해서 만들었는가가 정책 기준이 되고 이 친구는 마음에 안 든다? 합의를 바꾸면 돼요. 정치 선호를. 얘가 시장 선호라면 얘는 정치 선호야. 얘가 시장 논리고 시민사회 논리예요. 그치? 요 표는요. 다 중요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잘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잘 안 나왔어요. 그저 위에 건 많이 나왔어, 지금. 조심할 게 뭐다?
탈레부 규제가 민간 규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규정과 절차야. 또 기업가 정신이 시장 모형이 아니라 탈레부 규제 모형이에요. 이런 것만 좀 몇 개 잡아두십시오. 그래서 두 문제 나옵니다. 시신탈참 독경 4개, 그다음에 뭐 분가 무평, 뭐 이게 다 나올 거야. 두 문자 다 써놨는데 있나 모르겠다. 그거 있어요? 없어? 네, 지웠나 보다. 드릴게 나중에. 이해하면 그 두 문제 안 따도 되는데, 그지? 천천히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표로 배웠잖아. 시험엔 표로 안 나오고 문장으로 나와. 문장에 찾아내야 돼 이제. 피터스 중요하고요. 로즈입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 최소 국가가 어디로 넘기라는 거야? 시장으로 넘겨달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일단 국가가 있었는데 민간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넘겨야 돼요. 넘길 수 없다면 뭘 해야 돼? 민간의 경영률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게 두 번째는 기업 거버넌스예요. 요 시장 논리와 기업 거버넌스 중간쯤 되는 게 뭐다? NPM이에요. 다시 할게. 요 친구가 뭐다? 시장으로 넘기라는 소리고요. 이 친구는 뭐다? 세 번째는 뭐다? 시장 논리가 안으로 들어온 거야 지금. 요 두 가지 합쳐지면 뭐가 돼? 얘가 돼요. 됐지? 그래서 이 친구는 시장 논리고 요 내부적으로 경영 논리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논리들이야 이제. 넘어가면 누가 나온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얘만 나와요. 좋은 거버넌스. 자, 좋은 거버넌스의 반대, 굿 거버넌스인데 반대만 해볼까? 나쁜 거버넌스겠지. 그럼 물어볼까? 이 나쁜 거버넌스가 누굴까? 우리나라입니다. 후진국이에요. 개도국이야. 자, 여러분 미국이 80년대 좀 폭망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일명 IT 그룹의 성장으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 게 뭘까요? 세계를 제패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간다고 껍죽된 애들이 있었어. 일명 아시아의 4마리 용들. 그치? 그 친구들 좀 폭격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했냐면 90년 초반부터 일명 IMF 폭격을 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단기 자금 빌려줬는데 연장이 안 돼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 1년 대출이야. 그 다음에 연장을 했는데 계속 갑자기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이 없는데. 그리고 파산된 거야. 됐지? 그리고 미국이나 IMF가 돈을 빌려줘야 돼, 안 줘요? 빌려봐야 되잖아. 조건으로 이제 뭘 요구해? 이걸 요구해요. 행정학적으로는 NPM 개혁을,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금융 세계화를 이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의 지배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나쁜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 도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마디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시험에 대출 조건이라고 그랬거든. 진짜 그랬어 내가.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썼을 거야. 학교 다닐 때. 이거 대출 조건인데 이거? 장난하면서 썼어. 근데 세계은행 대출 조건 시험이 나왔어요. 이걸 하면 뭘 한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었어. 동남아 애들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우리나라 97년도였죠. 그때 이제 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하는 거야? 이제 시장 개혁과 세계 금융 개혁을 해요. 됐지? 이렇게 좋은 거버넌스. 세계 제3세계국이 되게 뭐다? 후진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나 발전도상국 이런 애들. 거기에 대출 조건입니다. 세계은행 대출 조건이다. 두 가지가 있다. 정치적으로 뭘 받아들여야? 자유민주주의를. 행정학적으로 뭘 받아들여야? NPM 개혁을. 빠진 게 금융은 안 나오게 빠진 거야. 금융 세계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뭘 하겠다는 거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죠. 여기까지가 누구 중심이다? 국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올라갈게요. 요 작은 정부 최소 국가가 뭐다? 시장 중심이야. 그 다음에 NPM, 기업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가 이 좋은 거버넌스 누구 결합이다? 자유민주주의와 NPM의 결합이야. 그럼 얘가 NPM의 결합이니까 이 친구도 결과 쪽이야, 과정 쪽이야? 결과 쪽이지. NPM이라고 했잖아. 결과 쪽이에요. 여기까지가 국가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내려갈게요. 요 사회인공지능과 자기조직화가 시민사회 중심이에요. 사회인공지능은 좀 약간 과격해요. 이거야. 자, 어떤 지역에 문제 터졌어요.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국가 개입하지 않아도 요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국가 없는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국가가 없어도 이 부산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부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해결할까? 가능할까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고 국가가 있고 네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요 지역 공동체가 모여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요게 바로 뭐다? 자기조직화 연결망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국가 없는 거버넌스지만 얘는 국가 역할이 있어 없어? 있죠. 요건 시민사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잘 안 나오고 뭐만 나온다? 좋은 거버넌스만 서너 번 나왔어요. 거기만 좀 체크하시면 누구누구 결합이라고? 자유민주주의와 NPM의 결합이에요. 특히 NPM이다 보니까 결과지향적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봐봐. 할게요.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써놓은 겁니다. 물론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서 볼게. 최소 국가로 누가 말했다? 로지. 시장 모형은 피터스. 시장 중심입니다. 국가 중심 봐봐. 신공관리 1, 2, 3번이 누구다? 로지. 그 다음에 4번, 5번이 누구다? 피터스. 피터스. 여기로 가볼게요. 1번, 2번이 누구다? 로즈. 3번이 누구다? 피터스예요.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와. 누가 국가고 누가 시장이고 누가 시민사회인가. 물론 국가 중심이라고 해도 전통적인 국가 독점에 비해서는 다양한 주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그래도 국가 내부 문제야 이것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이건 우리나라 교수님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보십시오. 문제 풀어볼게요. 미래 국정관리 올해 나왔네. 아씨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 지방직 안 나오겠다 이거. 이거 매년 나오는 건 아니야 이거. 요거 나온 거는 맞추라고 준 거예요 그냥. 자유민주 모형 없어요. 맨날 그놈의 두 문자로 맞추겠다. 시신탈참해가지고. 답은 2번입니다. 자, 피터스 아저씨 뭐야? 시장 모형이 시장의 구조 계획은 뭐다? 분권이에요. 분가무평이야. 분가무평. 답은 2번. 1번 계층제 누구다? 계층제 전통적 모형이고. 그다음에 평면 조직이 참여 모형이고요. 가상 조직은 신축 모형입니다. 또 하나 더 아까 이거 봐봐. 돌아가 볼게. 이왕 나왔으니까 신축 모형은 유연 모형이라고 그래요. 유연. 같은 말이야. 신축을 유연 모형이라고 그러고 탈내부 규제 모형을 저통제 모형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 신축 모형은 유연 모형이라고 그래. 탈내부 규제 모형을 저통제 모형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돌아갈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계층제가 문제 끝났네. 계층제 참여 모형이야. 계층제가 문제다. TQM이나 팀제가 들어왔다. 평면 조직 들어온다. 이건 참여 모형입니다. 올해 22년도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주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9급과 7급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9급은 보다시피 어떻게 주냐면 보기 제목을 많이 줘요. 내용이 위에 있고. 근데 7급은 그게 아니고 피터에 준 다음에 내용이 밑으로 막 들어가 버려. 이렇게 길게 들어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학자이기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참여 모형이네. 계층제가 문제점이다. 답이 3번이네. 가변적인 게 아니라 평면 조직이 나와야 돼요. 가변은 누구다? 이거는 신축 모형이야. 이거는. 답이 3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 6, 5번에서 맞고요. 시장 모형은 틀렸죠. 절차 통제는 관료제예요. 절차 통제가 관료제니까 2번 틀렸고요. 참여 모형은 정책은 협의로 만드는 거고 맞고. 그 다음에 유연 모형이 신축 모형이야. 얘는 구조개혁은 가상구조고 저통제는 공익은 창의성입니다. 활동주의 같은 것들. 6번입니다. 신축 모형은 가상조직, 참여 모형은 TQM, 팀제 맞고 3번 틀렸죠. 실험은 신축 모형이에요. 답은 3번이고 탈내부 규제는 창의성과 활동주의 맞고요. 여기까지가 피터 모형. 피터 모형은 잘 나오니까 나오면 꼼꼼하게 물어보니까 정리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있잖아. 표만 다 드릴게요. 표. 다 비워서 드릴 거니까 네가 써봐. 표. 자, 그 다음에 NPS 신공 서비스론이다. 이 친구 뭐냐? 얘 누가 라이벌이 역시 요 앞에 관료제하고
얘가 라이벌이에요. 얘와도 비교되지만 얘도 많이 비교돼요. 얘는 뭐냐면 자, 아까는 결정과 지배 분리한 다음에 방향 누가 잡았다고? 국가가 잡았어요. 여기에 반발이 누구예요? 유거버넌스야. 왜 네가 잡아 임마? 같이 잡아야지. 그럼 같이 잡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방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다? 이 잡을 때 뭐가 들어온다? 담론이 들어와요. 담론. 그럼 그럼 국가 역할을 뭘 해야 돼? 네가 방향 잡는 게 아니고 요 시민들이 모여서 담론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치? 그래서 신공공 뭐다? 서비스론이에요. 또 여기 시민들이 있어 없어? 그럼 이런 시민들도 이런 담론 과정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도 봉사자야. 자, 관료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봉사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당연히 내 거니까 의무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참여한 봉사자가 돼야 돼. 됐지? 여기 말하는 봉사는 집행이 아니에요.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뭐다? 담론 과정에 참여할 거 이렇게. 그런 의미의 봉사라는 것 갑니다. 자, 여러분 고객입니까? 주인입니까? 부산시 고객이야? 부산시의 주인이야? 아이씨, 민주주의도 해야 돼? 헌법 1조 해야 돼? 국민은 어쩌고 주권 어쩌고 해야 돼? 주인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주인인데 왜 부산시장 지 마음대로 잡지? 나 요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뭐가 마음에,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이 놓친 애들 어쩔 수 없나 봐. 지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리자야, 새끼야. 너 5년밖에 못해. 무슨 지도자야, 지도자는 제길. 네가 뭐 하는데 지금? 어? GDP 있잖아. 전부 기업이 만들어. 우리가 노동해가지고. 네가 그냥 5년간 그냥 그 질서 잡고 이러고 하는 거야 지금. 아마 자유주의 논리였으면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 걔는 탈락이에요. 미국에서. 무슨 지도자고 리더십 발휘해서 끌고 가고. 아이도 개발 독재니 너네? 너네 마인드가 참 마음에 안 든다. 넌 박정희 때 시대고 지금. 그잖아. 왜 그런 마인드를 아직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지도자고 리더십이고 뭐 5년에 무슨 방향 제시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도와주는 거야. 너네 안 보여 우리 행복해. 그지 않나? 이게 자유주의 논리잖아 지금. 국가가 안 보일수록 우리가 행복한 게 자유주의 논리예요. 왜 들이대고 방향을 지가 잡고 앉았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잘 잡았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뭘 잘 잡아. 계기를 맨날 주로 앉았고 싸움이자 하면서. 그냥 계속 가방이나 받으세요. 나오지 말고 그냥. 됐잖아. 대신에 개입하지 마 좀. 내버려둬. 기업도 개입하지 말고 냅둬. 어차피 잘 돌아가 지금. 너네가 안 했어도 전 세계 10등 안에 들었어 지금. 뭘 한 게 있다고 나와가지고 자꾸 기어 나와가지고 방향 잡고 앉아고 리더 지도자로 그러고 뭘 지도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뭘 제시했는데 비전을. 이렇게 말하면 또 쌓였지? 아 이게 내 말이 아니 이거야. 너가 주인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뭐에 방향 잡아 왜 네가 잡고 앉았어. 5년밖에 못 할게. 이러면 또 성년이 깐 게 아니고 주권이 우리 거라면서. 그런 마인드는 버리세요. 머릿속에 있더라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어디서 지가 카리스마 리더십 발휘해서 끌고 가겠다고. 그게 막 독재야 새끼야. 그런 마인드는 버리세요. 그냥 우리의 그냥 대리자일 뿐이야. 내가 맡겨준 거야 잘하라고. 못하면 바꾸는 거야 우리가. 이게 무슨 지도자를 우리가 바꾸냐? 말도 안 되지. 아직도 엘리트 의식에서 쩔어가지고 저러고 앉았어 지금.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속여서 완전히 속이든가 나를. 좀 있으면 다 들통난 거짓말하면서 무슨 지도자라고 그래 앉아갖고 쪽팔리게 시리. 또 싸해졌네 그냥. 이론에 가면은 주인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국가는요. 네가 방향 잡는 게 아니고 요 주인들이 모이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담론 통해 방향을 도와줘야 돼. 이게 너 역할이라는 거야. 됐지? 독트린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주 독트린한 말을 한단 말이야? 야, 그건 그런 발상 자체가 이미 글렀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의견 제시하는 거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어디서 독트린이야, 제길? 60년대 가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국가 중심이었으니까. 지금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러게 너무 커버렸어. 국가 경제가 지금. 옛날에 건희영 돈이면 대한민국 절반 샀을 거야 아마. 지금은 강남 절반도 못 사요.
여기 서면도 못 살 거야. 근데 뭘 그래 조용하잖아. 그분도 이제 조용하잖아.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월 커졌단 말이야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아닌 양반들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도대체? 맨날 준평 까미 안 된다고 그러고 앉아. 네가 무슨 까미 돼 저길. 방향 제시해봐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솔선수범해봐. 전혀 아니잖아 지금. 근데 맨날 그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 누르고 앉았으니까. 좋아하나 보네 준평. 아,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는. 아니 까놓고 말하자.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우리 삶에 큰 비전이나 미래 우리 삶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게 뭐 있는데 도대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란 말이야. 제 인형도 마찬가지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 내 철학이 바뀌었어.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 내 비전이 보여. 내 삶이 보여. 뭐 있어? 난 소로스는 했다고 생각해. 젊은 애들한테. 많이 보여줬으니까. 머스크도 해요. 오히려 걔네들이 했으면 좋겠어. 난 그냥. 그게 다 좋아하는 비전 아니어도 비전 제시한 건 있잖아 지금. 갈게요. 쪽팔리게 300만 원 받으면 걸리고 앉았고 말이야. 걸리지나 말든가 제길. 받을 수도 있지 300. 어때? 얼마도 아닌데. 우리도 막 썼는데. 나도 하나 사줬는데 우리 마누라. 됐지? 아 우리 마누라 사준 거야 지금. 딴 애 아니야. 뭐 그러고 가지고 그래. 근데 걸리지 마. 그럼 걸렸으면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깔끔하게. 뭘 자꾸 변명을 얹었어. 쪽팔려. 어차피 5년 지나면 다 드러나올 건데 그냥. 그래놓고 무슨 독트린이고 비리 비전 제시 얼어 죽을. 그러지 마시고요. 갈게요 이제. 정치 얘기 아니야 지금. 요 얘기야 지금.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복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특히 공동체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국가 역할은 뭐다? 여기 부산이 있다면 부산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담론 통해서 방향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부산 공무원 역할이에요. 여기 읽어보시고 그다음 2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체크할 게 뭐다? 이 친구야. 실증주의야. 자, 혹시 공익 기억나요? 공익 공부할 때 첫 번째 뭐였다? 공익 과정설이야. 두 번째가 뭐다? 공익 실체설이에요. 자, 봐봐. 이 친구는 공익이 있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만들어가니까 경험적이다. 실증적이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근데 어때요? 이미 있어 없어?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의 공익은 원래 뭐였어? 이 친구였어. 맞지?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만들어 갔는데 안타깝게 미국의 평등이 깨져요. 이렇게 해보다 이게 다원주의 개념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일까? 약자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다수결이다 보니까. 이러니까 뭐가 돼? 얘가 들어와서 약자를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다? 엘리트 색깔이 되게 강해요. 전체주의 공익이고 다른 말로 하면 비민주적이에요. 근데 왜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에 비민주 공익관이 들어왔을까? 더 이상 다수결로는 약적인 반영이 안 되니까 롤스 같은 분이 이뤄가지고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거야 지금. 그래 누가 들어온다? 얘가 들어와요. 담론. 70년대입니다 이게. 자, 이 친구는요. 주어진 단순 다수결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합의나 담론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질문이야. 이미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만들어가니까 역시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과정설인데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담론 과정이야. 그래서 뭐가 들어와 있다? 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실증은 어떤 의미다? 보편 법칙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경험의 산물이란 소리예요. 그런 의미의 뭐다? 실증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뭐다? 주관 철학이야. 다양성이야.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 이론 전부 다 주관 철학들이야. 그래서 뭐만 조심하자? 실증주의만.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론이 뭐였다? MPM이야. 그럼 얘는 뭐가 근거다? 공공선택론이야. 이런 신공할 이론 이런 것들. 경제학 이론들이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실증주의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이미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자는 게 이쪽이에요. 넘어갈게. 자, MPM에 대한 비판이다. 역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가니까 공동체 들어옵니다. 시장 중 시민사회 중심이에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 타파야. 다양한 의견 들어가기. 여러분 관료제 내에서도 이게 집권화돼 버리면 이 사람이 참여가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사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 없어질 거고 자기 실현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요. 밑에 있죠. 관료잡하다, 인본주의다. 그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합의를 어떻게 한다? 담론이 들어와.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다수결도 아니고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 통해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 국가 뭘 해야 돼? 여기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봉사자야. 또 여러분도 이 담론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의미의 봉사자야. 여러분도 참여의 봉사자고 우리는 조정의 봉사자 될 거고 이렇게. 아이고. 미국 젊은 애들이 그 대통령을 평가했는데 대통령 하면 떠오른 단어가 뭔지 알아? 어려운 직업. 그렇지? 윗사람이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더라. 그다음에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표현법이야. 어려운 직업이다. 앞에 있는 분이다. 누구도 뭐 지도자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윗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떨어질 겁니다. 그 친구는. 우리는 너무나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흉이 있다는 건데 이게. 그러진 않아 이거. 그냥 먼저 태어났어. 늙었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먼저 한 거고 앞에 있는 거야 그냥 지금. 그리고 먼저 죽을 거야 그 사람들. 됐지? 재명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세대의 그 사람들 함부로 죽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지가 살지도 않을 건데 왜 굶고 앉았어. 그냥 내버려도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지가 잘할 건 모를까. 갑자기 생각나 그냥. 못할 건 손대지 말라고. 교육 좀 안 됐으면 좋겠어. 그거는 지 문제도 아닌데 왜 자꾸 손대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MPM 몇 가지 원칙이었어요? 10가지 원칙이었어요. 7가지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 혹시 MPM 기억나? 관료제는 뭐가 공익이다? 법이 공익이야. 이미 주어진 거예요. MPM은 뭐가 공익이다? 사익의 합의 공익이야. 그럼 찾기 쉬워 어려워? 아니, 개인이 추구하다 보면 만들어진다니까. 사익의 부산물이라고 그래요. 찾기가 쉬워요. 얘는 뭐다? 담론의 결과물이야.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지금 담론이니까. 그래서 찾으려고 뭐 해라? 노력해라. 단순한 법이 공익도 아니고 사익만 추구한다고 공익이 되지 않아요. 담론 통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다음에 공적 영역은 창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주인의식이 중요해요.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그다음에 4번이 재밌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없어? 됐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야. 온리 경제 효율성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맞을 수 있어 없어? 민주적 행동이야. 그래서 전략적 가치라는 게 다양한 가치가 들어와야 돼. 이게 효율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이게 전략 가치고 그리고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담론해야 되게 다 맞을 수 있어 없어? 민주 행동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걸 바꿔놨어. 어떻게 됐어?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잖아. 그게 틀렸어 그게. 그걸 왜 바꾼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됐지?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이렇게 조심해. 그다음에 관료제는 법만 지켰어요. MPM은 성과만 냈어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법도 있고 성과도 내야 되고 전문 가치도 있고 시민 참여도 있어. 그래서 책임성은 다양하다고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밑에 가봐. 방향 잡지 말. 이 복잡한 세상 네가 방향 잡지 말고 잡을 수 있게 뭐 해줘라? 도와줘라. 봉사해라. 그치? 우리 대통령이나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봉사자가 돼야 돼. 국민의사 반영해가지고 네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5천만의 방향 잡을 수 있어? 5천만이 원하는지 뭔지 알아? 물어보고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게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너의 역할인 거지.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역할인 거지. 네가 건방지게 박 잡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요. 이 새끼 대통령 낮은 새끼 건방. 그게 아니라 국민 5천만이 더 크잖아. 그 사람의 삶을 네가 재단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누가 건방져? 내가 대통령 까는 게 건방져? 아니면 5천만의 삶에 줄 긋는 게 건방져? 생각해보자는 거게.
물론 나도 건방졌죠.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5천만 원 살면 네가 마음대로 거도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네 인생도 아닌데. 내 인생인데 왜 지가 굳고 앉았어 그거를.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못 꺼버리면 어떤 사람은 평생 날라가 그냥. 의사들 요번에 문제 터졌어 안 터졌어? 그 친구들 지금 아마 수련이들은 한 10년 이상 날라갔을 거야 지금. 다시 해야 되잖아 그거 다. 그럼 그 기간이 날라간 거잖아 지금. 그럼 그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삼산이 날라간 거야 지금. 단순하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 그 친구 지금 언제 해결될 건데 이거 몰라요 지금.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는 못 할 거니까 날라간 거야 지금. 상당히 많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는. 그 친구 나간 그만인데. 이게 뭐 한두 개냐? 여러분 수능제도 맨날 바꾸면서 얼마씩 그거 달라져 그거.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몰라 꾸준히 해서 올라가서 한번 좋을 것 같아. 난 그 안세영 같은 애가 멋있어. 7년 참았잖아. 얼마나 멋있어. 세계 1등까지 참은 다음에 한 다음에 한 거야 지금. 근데 그래도 안 되잖아 지금. 그 정도로 깐깐합니다 지금. 자 가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성과가 중요한 게 뭐다? 사람 가치야. 5천만의 가치가 반영돼야 돼 지금. 그게 공동체 역할이잖아 지금. 그래서 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천만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게 공간 열어줘라. 애워두십시오. 그래서 애울게.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다. 방향 잡지 말고 봉사해라. 공익은 사익의 부산물이 아니라 담론의 결과물이니까 찾을 노력해라. 이런 것들. 그다음 재밌는 게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요걸 바꿔놨어요. 자 가겠습니다. 특징. 방향 잡지 말고 담론할 수 있게 도와줘라.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생산성은 중요한 건 맞지만 생산성 말고 다른 가치가 있어요. 생산성 말고 법, 공동체 가치, 전문 직업 기준, 이해관계,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요거. 그다음에 여러분 단순하게 생산자가 아니야 봉사자가 돼야 돼요. 전달자는 이거 봐. 여기 5천만의 시민이 있어요. 자 질문. 5천만 시민이 다 대등한가? 대등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의 차이가 있어 없어? 가만 놔둔다고 해서 뭐가 되지? 담론이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단순하게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약자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 조종자, 중재자가 돼야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4번이 재밌습니다. 자 관료제를 움직이게 만든 게 뭘까? 보수와 신분보장 편익이야. 관료제는 보수, 신분보장, 편익이 빠졌네. 편익. 됐지? 그 다음에 NPM은 여러분 움직이는 게 뭐다?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NPS는 뭘 어떻게 움직인다? 사회봉사 욕구래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보수, 신분보장 편익이야, 기업가 정신이야, 사회봉사 욕구야. 안타깝게 이거는 참 마음에 안 들지. 사회봉사 욕구를 움직이게 만든다. 난 돈이 나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봉사자야. 주인도. 시민들도 의무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봉사자고 관료도 봉사자야. 관료는 참여할 수 있게 조종해 주는 거고 우린 참여해야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공익은 사익의 부산물이 아니라 담론의 결과물이다. 목적물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관료제는 계층 조직이야. 얘는 그게 아니라 NPM은 분권화된 조직이야. 얘는 협동 조직이에요. 계층 조직 분권화돼 있다 이거야. 계층 조직이 존재하기에 관료제, 따로따로는 분권화된 조직, 시장 조직이에요. 얘는 그게 아니라 협동 조직이야 지금.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협동 조직들 이런 것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자, 멋있는 방향 제시한 건 맞아 안 맞아? 맞지만 5천만이 모여서 담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뭔데 도대체? 방안이 없어 이게. 이게 문제점입니다. 방향은 제시한 게 맞지만 방법이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또 얘는 시민 참여하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성은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과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비교할게. 전통 유론이 뭐다? 관료제예요. 이게 NPM이고 이쪽이 서비스론이고 잘 나오는 게 어디냐면 어디였어? 이거 잘 나오기 노적기 방익은 당연한 거고 넘어가 볼게요. 요거야. 관료제 조직 분권화되어 있다. 협동 구조다. 그다음에 보수와 편익 신분 보장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 욕구들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이 중요합니다. 법이 공익이에요. 사익의 부산물이 공익이야. 얘는 담론의 결과물이 공익이다.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관료제 방식이고 유인체계야. 유인체계. 유인체계 이런 뭐다? 연합입니다. 협동체계가 되고 유인이다. 연합이다. 이런 거. 자, 문제 풀어볼게요. 데나르트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맞죠?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가 중요하다. 맞는 말이고 2번 조종하지 말고 도와줘라. 맞아. 조종이 방향 잡기예요. 영어 봐봐. 그 다음에 틀렸죠. 3번 정부를 줄이지 않는 건 신자유주의예요. 하다못해 NPM도 줄이자는 얘기 잘 안 나와요. 답이 3번이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맞는 말. 2번입니다. NPM의 극복이다. 맞는 말이고 포스 모더리즘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공공 선택론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답은 1번 맞았습니다. 공익은 담론의 결과물이다. 맞고 3번 틀렸죠. 노적기 방향잡기가 아니야 지금. 노적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니고 봉사하는 거야 지금. 답은 틀렸고 3번. 그다음에 책임성은 다양합니다. 다변 책임이라고 그래요. 3번입니다. 담론이론의 기반 맞아요. 담론이 기반 두고 있는 거 맞고 자 2번도 맞죠. 방향잡기가 아니라 봉사 맞고요. 그다음에 3번 틀렸죠. 얘는 고객이 아닌 시민이 돼야 돼. 답이 3번이고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그렇지. 4번 1번 틀렸네.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창의성이 아니라 시민의식이에요. 답은 1번이고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략적으로 생각해라. 민주행동 맞고 담론을 찾으려 노력해라. 맞고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맞고 공익은 담론의 결과물이다. 맞고 3번 틀렸죠. 방향잡기가 아니라 봉사라니까 지금. 답은 3번이고 법, 공동체 등등등 다면 책임성이에요. 자, 그러면 관료제는 누구한테 책임진다? 상사한테 또는 의회한테만. 이 친구는 NPM은 성과 책임이야. 얘는 다면 책임이고 지금. 6번입니다. 1번 조심해야 돼. 자, 1번 뭐냐면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다. 맞는 말이야. 그럼 얘는 생산 포기했나? 그건 아니라니까.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람 가치예요. 근데 사람 가치 강조하다 보니까 생산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집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할게. 생산성과 사람 가치를 선택하라고 하면 누굴 찍어야 돼? 사람을 찍어야 돼요. 그렇다고 생산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도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람 가치예요. 이걸 강조하다 보면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 가치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할까? 문제에서 생산성과 사람 가치를 양분했을 때 누굴 찍어야 돼? 사람 가치를 찍어야 돼요. 됐지? 근데 행정하게 생산성 포기한 건 없어요.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 가치도 맞는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사람 가치 강조하다 보니까 생산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이것도 맞는 말이야. 됐지? 그럼 생산성을 포기했다 이건 무조건 틀려요. 행정학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행정학 이론도 생산성을 포기한 건 없어요. 다만 다른 가치가 들어오다 보니 이게 약화되는 것뿐이야 지금.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시민에게 봉사한다 맞는 말. 2번 틀렸죠. 분권화된 조직은 누구다? 이거는 NPM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조직은 통제권이 유보되었다는 재량권 주어졌다는 거야. 재량권이 주어진 분권화된 조직 NPM이야. 이거는 답이 2번입니다. 담론의 결과물이다. 전략 합리성 맞아요. 반대말이 경제 기술 합리성이야. 경제 기술은 NPM이야. 전략 합리성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NPS입니다. 알겠습니다.